안녕하십니까. 슈아건TV 버럭자본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구독자 중에 콩순아빠님께서 유한타증권 MTS T레이더 M 자동주문 기능에 있는 분할 설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아서 유한타증권 모바일 어플에서 자동주문 사용하였을 때 의도와 맞지 않게 매도되거나 아니면 매도가 안 되거나 하는 이런 사례들과 홍순아빠님께서 말씀해주신 분할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모바일 어플 T레이더 M 실행을 시켰고요. 메뉴 밑에 자동주문을 누르고 그러면 자동주문 목록이 이렇게 쭉 뜹니다. 여기서 매도 등록을 눌러줍니다. 자동주문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지금 상단에 나오는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그걸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도 등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도 등록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우선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스텝 1 감시 조건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고,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은 매도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감시 조건은 평소에는 감시를 안 하고 있다가, 평소에는 뭐 주가가 이렇게 해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여기서 감시를 시작하겠다. 감시 시작을 하겠다. 그 조건을 설정하는 곳이 이 감시 조건 설정 창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그 밑에 보시면 탭도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 조건, 시세 조건, 그다음에 업종 조건. 물론 이 조건들도 잘 쓰면 좋겠지만 지금은 손익 조건에서 이익 보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손실 제한, 이익 실현, 이익 보존도 이전 영상에서 다 설명해 드렸으니 그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익 보존을 많이 쓰니까 이제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평단이라고 치면 평단 대비 여기가 10%, 여기가 지금 10% 상승한 지점이다. 그러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칸에 10%라고 쓴 이 부분에 그 값이 이 감시 시작을 하는 시작값이 되고, 그 지점부터 3% 하락시. 근데 고가에서 이 지나간 감시 시작한 후부터 고가, 여기 보시면 당일 고가 대비 3% 하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10%를 넘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내려가서 3% 하락이 발생한 이 설정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 하락되는 이 지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조건이 달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또는 이제 7% 이익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번 영상에도 있지만 10%를 딱 찍자마자 내려가서 감시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7%에서 그런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되면은 좀 내가 불리한 것 같다. 10%만 딱 찍고 내려왔을 때는 좀 더 높은 곳에서 팔고 싶다. 그러면 이익 보존을 예를 들어 8이나 9, 뭐 9로 설정을 해놨다고 하면은 10을 찍고 내려왔을 때 3% 하락된 지점이 아니라 9%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설정인데요. 이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그 감시 시작과 똑같은 10%로 해놨을 때,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분들이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10%에서 10%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이게 지금 호가라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가 매도 1호가, 여기가 매수 1호가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을 때는 이제 평단 대비 10.5%의 수익이고, 여기가 10.5%의 수익이고, 여기로 내려오면 9.9%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주가가 여기 이제 매도 1호가 가격인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면 감시를 시작하는데, 그때 바로 어떤 매도되는 물량이 매수 1호가에 매도되는 물량이 생기면 바로 9.9가 되기 때문에 10% 이익 보존에 대한 매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 경우에는 거의 그냥 10%의 매도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가로 매수가 들어왔을 때 매도 1호가 다 체결되고 바로 매도 2호가로 넘어가면, 그리고 매도 3호가로 바로 넘어가면 이 지금 10에 10을 설정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면은 왜 설정을 해놨는데 3% 하락 시에 매도가 안 되고 왜 계속 10%에서 매도가 될까? 그리고 뭐 나는 뭐 15% 16% 갔는데 보면은 뭐 10% 수익률에 매도가 돼 있더라. 그래서 16까지 올라갔다가 3% 하락했으면 13%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10%가 수익률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이익 보존을 좀 잘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익 보존 난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익 보존을 쓰고 싶지 않다. 물론 뭐 쓰고 싶을 때도 있고 안 쓰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면 여기 이제 이익 보존에 10%를 했고 여기에 이제 하락 3%를 했으면 이익 보존은 7%로 해놓으면 10에서 3을 뺀 7%를 해놓으면 똑같이 10에서 3% 하락한 7%에서 하락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익 보존의 개념을 안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울 수는 없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차피 3% 하락이고 얘는 이제 나의 수익률이 평단까지 내려왔을 때 이익 보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3%에서 그냥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그냥 어쨌든 이게 처음에 딱 들어오면 이 이익 보존 값이랑 여기 그 감시 시작 값이랑 이익 보존 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 이익 보존 값은 어쨌든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0으로 해놓으셔도 되고 아예 그냥 7%보다 낮은 걸로 해놓으셔도 되고 저는 그냥 한번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7%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뭐 당연히 0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겪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 고가 대비 당일이라는 이 말을 좀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왜 오늘 10%가 넘어갔는데 왜 매도가 안 됐냐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만약에 1,000원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다가 이게 쭉 올라왔는데 오늘 이제 10%가 된 거죠. 그래서 나는 1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긴 전날 여기는 이제 오늘인데 오늘 이제 10%가 상승했는데 그래서 여기 10%라고 해놔서 10%의 감시 시작이고 하락이라서 이제 10%를 찍고 3%가 떨어졌는데 매도가 안 됐다 안 되었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이제 여기 평단 대비 여기가 10%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10%가 안 돼. 근데 안 되는데 이 지금 당일의 고가 대비라는 이 문구를 당일에 10%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이게 감시 시작돼서 3% 하락 시에 매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고 무조건 감시 시작은 평단 대비입니다. 여기 지금 유안타 증권의 그 모바일 어플인 T레이더 M에서는 여기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평단 대비로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평단 대비 그 설정한 퍼센테이지에서 감시 시작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그럼 이게 왜 안 되지? 이걸 믿을 수 없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까지 제가 설정하고 이제 넘었으니까 매도 돼야 돼 라고 생각한 점에서 매도가 안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거의 100번 넘는 자동 매도 주문으로 수익 실현을 했는데 한 번도 매도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매도가 안 됐다라는 건 설정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의심해서 나 이건 못 믿어서 못 쓰겠다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손익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매도 등록은 감시 조건이 만족됐을 때 그러니까 10% 만약 지금 이 설정이라면 현재 설정이라면 10% 상승을 했고 평단 대비 10% 상승을 했고 3% 하락을 했을 때 매도 등록에 세팅된 설정으로 매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가를 추천드렸는데 시장가를 추천드린 이유는 이게 무조건 되기 때문에 매도가 무조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콩순 아빠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분할 설정 여기 보시면 분할 설정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분할 설정을 눌러보시면 분할 설정을 누르면 시장가로 매도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기준가입니다. 기준가. 여기 순서는 기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가를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가를 어느 기준을 가지고 분할을 할 거냐 이게 지금 분할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드려요. 다 지우고 지금 딱 매도 조건 물론 매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조건 매수도 자동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 조건이 만족이 됐다. 만족이 딱 됐을 때, 만족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때 딱 그 시점에 어딜 기준으로 호가가 10호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15가, 매도 15가죠. 매도 15가가 있고 여기에 매수 10호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호가 중에 어디를 기준으로 분할을 설정할 거냐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설정해주면 좋겠죠. 매도 1호가나 매수 1호가를 설정하는 게 무난한 설정이 될 것입니다. 일단 뭐 매도 1호가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분할수를 선택합니다. 그럼 내가 분할을 그 호가에 몇 분할을 해서 설정할 것이냐.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3분할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3개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어디로 할 거냐. 그러니까 기준 호가도 있고 분할을 몇 개로 할 건지 정했는데 그거를 위로 할 거냐 밑으로 할 거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매도하는 거니까 보통 분할을 할 거면 위에다 팔아야 되니까 위로를 눌러야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 창을 보시면 매도 1호가에 30% 팔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족이 됐다. 그러면 1, 2, 3 넓게 그렸는데 1, 2, 3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30%, 잔고에 대비 30%, 여기에 35%, 여기에 35%가 알아서 매도 주문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주문을 넣었으니 이제 다시 그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 체결이 돼서 매도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매도가 안 되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장가를 한다고 말씀드린 건데 때에 따라서는 이런 기능을 쓰면 더 수익 실현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설명 하나 안 드린 기준. 지금은 균등으로 해놨기 때문에 30, 35, 35, 100을 균등으로 할 수 없으니 위로 갈수록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여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나는 여기를 올리겠다. 여기를 내리고 나는 1호가를 제일 많이 팔겠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40으로 알아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40%, 제일 많이 팔고 위에는 30% 걸겠다.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 1차, 이걸 뭐 1차, 예를 들어 1차 분할, 2차 분할, 3차 분할이라고 하겠다. 그럼 내가 1차 분할은 무조건 되고, 이게 무조건 된다는 표현도 조금 애매한데, 아무튼 그래도 확률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2, 3차는 좀 안 되더라도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나중에 기회를 보겠다라고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매도 2호가에서 아래로 이렇게 설정하면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매수 1호가, 매도 1호가, 매도 2호가 그러니까 이렇게 뜨게끔 여기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싹 지워보면은 이제 매도 1호가 나왔으니까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에 40%를 걸고 그 다음에 여기에 30% 여기에 30% 이렇게 되면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기에 매수가 거의 되겠죠. 근데 이거는 100%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시장가로 막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때 딱 조건이 돼서 걸었는데 이미 가격은 이쪽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거든요. 이쪽으로 내려와 버렸다면 이 세 개가 모두 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아시고 그래도 뭐 이런 경우 아니라면 내가 여기는 무조건 매수가 되고 여기는 되면 좋겠다. 약간 단기적인 거래를 할 때, 매매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준에 삼각이 있고 역삼각이 있는데 말 그대로 삼각은 밑에를 제일 많이 팔겠다. 그러니까 매수 1호가가 지금 45%, 매도 1호가가 35%, 그 다음에 매도 2호가가 20%. 그래서 올라갈수록 적게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분할을 하겠다. 이런 거고, 반대로 역삼각형은 반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가 크게. 그래서 여기가 45%, 여기가 35%, 여기가 20%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균등으로 해도 내가 여기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기에서 50% 팔고 여기서는 한 30% 팔고
여기서는 20% 팔겠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은 뭐 그렇게 큰 설정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각으로 해놓고 뭐 여기를 뭐 더 늘리거나 여기를 내리거나 뭐 이러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 세팅을 해놓고 내가 뭐 조금 설정을 하기 위해서 뭐 쓰겠다라는 건 되겠지만 굳이 균등해서 바꿔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중은 말 그대로 이걸 100%다 가지고 분할을 할 건지, 아니면 뭐 80%만 가지고 분할을 할 건지, 아니면 뭐 50%만 가지고 또 분할을 할 건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참고용 수량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되고, 실제로 여기에 계좌에 그 지금 종목이 보유하고 있다면, 만약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뭐 지금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똑같이 30주, 35주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이거는 별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제 딱 안 나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수량이 정확하게 매수효과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에 따라서 현재 가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게 여기 계산은 이제 바뀌지만, 어쨌든 이 퍼센테이지 안에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뭔가 어떤 조건을 내가 매도 조건이 되었을 때 나는 최대한 위에다가 걸고 싶다, 최대한 위로 분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설정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제 기존가를 최대로 높이는 거죠. 그래서 기준가를 최대 높일 수 있는 게 매도 3호가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위로 합니다. 분할도 5분할을 하면 최대 매도 7호가까지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앞에 설정은 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를 딱 터치했을 때 나는 위에다가 딱 걸고 싶다, 이렇게. 아니면 뭐 스탑로스 기능을 해서 이렇게 3%가 떨어졌지만 얘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뭐 여기 고점을 회복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3% 올라갔다가 회복하고 다시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더 먹어보기 위해서 여기 됐을 때 그 지점의 시장가로 파는 게 아니라 이 위에다가 걸어서 먹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런 이제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1, 2, 3, 4, 5, 6, 7 여기 더 있겠죠. 8, 9 이렇게 10 이렇게 있을 거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지금 최대 여기까지 분할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굳이 내가 여기 촘촘히 다 이렇게 걸고 싶진 않고, 만약에 매도 3호가, 그 다음에 매도 5호가, 매도 7호가 이렇게 3개만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이제 걸고 싶지 않은 곳은 빵으로 만들면 되겠죠. 여기를 빵으로 만들고, 일단 그러면 여기는 이제 주문이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면 아까도 보였지만 여기 맨 밑에 게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이제 7이랑 5를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매도 7호가를 30%, 얘를 30%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왔을 때 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 3%가 이 3% 이 하락이 이 7호가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보통 보면은 이제 고점 딱 갔다가 3% 떨어졌다가 많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거의 여기까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설정이 이런 식으로 하면 유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로 영상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주문 많이 써보시고 익숙해지시면 정말 편하게 직장 다니면서 정말 기준만 있고 내가 들어갈 때 시나리오를 세워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손절은 어디고 이것만 정해져 있다면 매수와 매도를 다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 매도를 잘 이용하셔서 꼭 전업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직장인 분들도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